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먹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룻밤 사이에 심장을 위협하고 뇌졸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평생 건강하다고 믿었던 분들이 단 한 끼 식사로 병상에 눕는 모습을 저는 의사로서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뇌와 심장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심장 전문의로서 직접 겪은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소중한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온 심장내과 의사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식탁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마주하는 음식들이 사실은 단 하룻밤 사이에도 수천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저녁 식사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말을 잃고 눈조차 뜨지 못한 채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 위험한 음식들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흔하며 심지어는 매일 먹는 식단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각심조차 갖지 못한 채 여전히 무심히 젓가락을 들고 있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수원에 사시는 62살 남성분은 어느 날 저녁 늘 그렇듯 고기를 구워 소주 2잔과 함께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손이 저리고 입이 돌아가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겪었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는 이미 반신마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오열하며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아들은 평범했던 저녁 식사가 아버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인천에 사시는 55살 남성으로 평소 요리하기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편의점 도시락을 즐겨 드셨는데 특히 소시지를 자주 곁들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9시가 다 되어 도시락을 먹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밤중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 깨어났으며 결국 응급실로 실려와 급성 고혈압과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누구도 경고하지 않았고 어떤 전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바로잡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불과 한 끼 식사로 인해 평생의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나이가 50을 넘어서면 혈관은 서서히 굳어지고 혈압은 불규칙해지며 특히 밤에는 피가 더욱 끈적해지기 쉽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속 과도한 염분과 포화지방, 방부제가 조용히 작용하며 혈압을 높이고 혈전을 형성해 뇌와 심장으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잠든 사이 아무도 모르게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치명적인 변화는 결국 다음날 아침 갑작스러운 뇌졸중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익숙하게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뇌졸중 환자를 만나면서 그들 대부분이 단순한 전날 저녁 식사로 인해 자신의 몸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저는 의사로서의 모든 경험과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녁 나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건강과 병상의 삶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공육과 편의식품은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메뉴이지만 그 속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소시지 1개, 햄 1장, 통조림, 고기나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속의 반찬들은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고 조리도 간편하며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과도한 염분과 각종 방부제, 발색제가 들어있어 우리의 혈관을 조용히 갉아먹고 결국 뇌졸중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시지 100g에는 무려 500mg이 넘는 나트륨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 2000mg 중 상당 부분을 단숨에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발색제는 고기의 색을 선명한 분홍빛으로 유지해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지만 동시에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혈전 형성의 위험을 높입니다. 인천에 혼자 사시는 55살 남성분은 매일 저녁 요리하기가 번거로워 편의점 도시락을 자주 드셨습니다. 특히 소시지가 단골 메뉴였는데 어느 날 저녁 9시가 다 되어 도시락을 먹고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손이 저리고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느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는 급성 고혈압과 부정맥을 진단하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곧바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밤늦게 먹는 소시지 한 조각, 햄 한 장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관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에 심장과 혈관에 2배의 부담을 주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밤이 되면 휴식을 취하고 회복해야 하지만 가공육 속의 나트륨과 방부제와 싸우느라 오히려 과부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는 끈적해지고 혈압은 불규칙하게 요동치며 결국 예기치 못한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만약 빠르고 간편한 저녁이 필요하다면 소시지나 햄이 아니라 삶은 달걀, 닭가슴살, 신선한 채소와 같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로 가공육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몸이 쉴 준비를 하는 시간이지 보이지 않는 독소와 싸워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은 방심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삼겹살을 비롯한 기름진 고기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여 삼겹살을 굽고 소주 한두 잔을 곁들이며 한 주의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숯불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으며 퍼져나오는 고소한 향기는 누구나 발길을 멈추게 할 만큼 매혹적이고 두툼한 고기를 한 점 입에 넣을 때의 만족감은 잊기 힘든 기쁨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쁨 뒤에는 누구도 쉽게 외면하기 힘든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삼겹살은 지방층과 살코기가 겹겹이 쌓여 있어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지방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결국 혈관벽에 달라붙어 두껍게 만들며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그 결과 혈액의 흐름은 점점 어려워지고 고혈압과 뇌졸중의 위험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낮 시간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하여 기름진 음식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지만 몸이 휴식을 준비하는 저녁, 특히 8시 이후에 삼겹살 같은 기름진 고기를 섭취하면 지방은 혈액 속에 오래 머물러 피를 더욱 끈적하게 만들고 혈류를 느리게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은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하고 뇌는 더 큰 압력을 받게 되며 결국 새벽 시간대에 돌연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의 한 회사원이었던 61살 남성은 매주 친구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소주를 곁들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의 혈중 지방 수치는 급격히 상승했고 혈압은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혈중 지방 조절제를 처방하며 즉시 식습관을 바꿀 것을 강력히 권고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삼겹살 자체가 악마적인 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시간, 잘못된 조리법, 잘못된 습관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만약 건강을 지키면서도 삼겹살의 맛을 즐기고 싶다면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너무 태우지 말며 반드시 채소를 곁들여 먹어야 합니다. 채소는 지방을 중화하고 소화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술과의 결합은 최악의 조합이므로 삼겹살을 먹을 때는 술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술은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켰다가 다시 수축시키는데 이미 기름진 고기로 인해 끈적해진 피와 결합하면 심각한 압력을 만들어내어 잠든 사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즐기는 일은 삶의 행복이지만 그 행복이 다음날 아침 병원의 침대 위에서 맞이하는 절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과 곱창, 심장, 위와 같은 동물의 내장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양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예로부터 간을 먹으면 간이 튼튼해지고 심장을 먹으면 심장이 강해진다고 믿어왔지만 현대의학의 연구는 그 믿음이 반드시
옳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장은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여 겉보기에는 건강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양의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들어있습니다. 단 한 번의 섭취로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설 만큼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어 특히 저녁 시간에 섭취할 경우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관은 지방과 노폐물로 가득 차면서 심장과 뇌는 평소보다 훨씬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더욱이 내장은 주로 술자리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곱창 전골이나 간구이를 안주 삼아 소주나 맥주를 곁들이는 것이 흔한 풍경입니다. 그러나 술이 체내에 들어오면 혈관은 갑자기 확장되었다가 다시 수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내장에서 들어온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혈관벽에 들러붙으며 혈액은 더욱 끈적해집니다. 결국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급증하고 아마 이 혈전이 뇌로 이동하는 순간 뇌졸중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에 사시는 59살 남성은 친구들과 곱창 전골에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날 아침 어지럼증과 오른쪽 팔의 경직을 느끼며 깨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그는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은 것으로 진단되었는데 이는 언제든지 더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장을 완전히 금지해야 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시간, 먹는 횟수, 먹는 양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내장은 가끔씩 낮 시간에 소량 즐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녁 특히 술과 함께 먹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정말로 먹고 싶다면 점심에 녹색 채소를 듬뿍 곁들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한 달에 많아야 한두 번 정도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장이 몸을 보양하는 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습관 속에서는 오히려 혈관과 심장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 중 하나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힌 바싹 구운 고기입니다. 숯불 위에 올려놓은 고기에서 기름이 떨어지며 치익 소리를 내고 고소한 향기가 퍼져나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군침이 돌게 합니다. 까맣게 그을린 부분을 씹을 때 느껴지는 바삭한 식감은 마치 별미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그 부분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며 뇌졸중의 위험을 조용히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기를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굽거나 검게 탈 때까지 익히면 발암 물질로 알려진 2종 아민유와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화학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벽을 손상시켜 혈전이 생길 조건을 만들고 그 혈전이 이동해 뇌로 가는 혈류를 막는 순간 아무런 예고도 없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대형 병원들에선 주말 아침마다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을 곁들이는 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떠들썩한 모임이 끝난 뒤 모두가 잠든 사이 혈관은 자극을 받아 수축하고 끈적해진 혈액 속에서 혈전이 형성되며 조용히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기구이를 완전히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리 방식과 섭취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기를 검게 태우지 말고 불이 너무 세지 않도록 조절하며 자주 뒤집어 주어야 합니다. 이미 까맣게 탄 부분은 과감히 잘라내고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채소를 듬뿍 곁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색이 짙은 채소일수록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술, 특히 도수가 높은 술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술과 태운 고기의 조합은 혈관을 2배로 자극하고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녁 늦게, 특히 밤 8시 이후에는 고기구이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이 굳어지기 쉬운 때이므로 작은 방심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조리법의 변화와 식습관의 조절만으로도 병상에서 맞이할 절망을 피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잃는 데에는 단순히 음식의 종류만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특히 저녁을 늦게 먹거나 과식하는 습관은 뇌졸중을 불러오는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낮 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과 점심을 대충 때우고 밤이 되어서야 푸짐하게 고기와 술을 곁들이는 습관은 몸속 생체 리듬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인체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소화와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해가 지면 서서히 속도가 느려지고 혈관은 압력에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기름지고 짠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은 급격히 오르고 피는 끈적해져 혈전이 만들어지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70살 어르신은 매일 저녁 9시가 넘어 삼겹살과 김치 그리고 소주를 곁들였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고 왼쪽 몸이 마비되는 뇌경색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병 때문이 아니라 불규칙한 식사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물을 많이 마실수록 건강에 좋다고 믿지만 잠자리에 들기 직전 큰 컵으로 물을 마시면 오히려 심장은 밤새 과부하에 시달리고 혈압은 불안정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소변 때문에 여러 번 깨어나면 숙면이 방해되어 다음날 아침 피곤과 두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소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나 전통 김치 한 접시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을 넘어서며 오랜 시간 누적되면 혈관은 두꺼워지고 굳어지며 탄력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채소를 먹는 방식조차 잘못되면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비타민 K가 풍부한 케일이나 시금치를 불규칙하게 많이 먹거나 갑자기 끊으면 약효가 불안정해져 피가 지나치게 묽어지고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마늘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규칙성과 균형입니다. 채소와 마늘은 꾸준히 일정량을 섭취해야 하며 물은 낮 시간에 나누어 조금씩 마셔야 하고 소금은 가능한 한 줄여야 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일찍 먹고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하며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식습관을 반드시 의사와 공유해야 합니다. 이처럼 음식과 생활 습관의 작은 선택들이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의 갈림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선택하는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건강을 지키는 열쇠이자 때로는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살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통증을 주지 않고 혈당 수치가 높아져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여도 몸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바로 그 방심이 병을 키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90살을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습관을 꾸준히 지켜온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혈압을 재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기록하며 몸의 반응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피로감이나 두통, 어지럼증을 느끼면 그냥 넘기지 않고 원인을 확인하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곁에는 의사가 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가장 헌신적인 의사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환자라면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혈압을 측정하는 습관만으로도 위험한 변화를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일주일에 한두 번,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한 날은 반드시 혈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혈압계와 혈당 측정기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몸이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기록하며 꾸준히 관리한다면 몸은 결코 갑작스럽게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심하고 무관심하게 지낸다면 어느 날 예고 없이 쓰러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건강을 살피는 습관은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몇 분의 시간을 들여 혈압을 재고 식사를 기록하고 몸의 작은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꾸준함과 성실함이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을 막아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단 몇 분만이라도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 습관이 바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의 핵심은 사실 단순합니다. 바로 올바르게 먹고 몸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에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인체는 경이로운 시계를 품고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 각각의 시간에 따라 소화와 대사, 혈관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무시한 채 늦은 시간에 과식하고 기름지고 짠 음식을 먹고 술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속 톱니바퀴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작은 선택들이 어떻게 단 하룻밤 사이에 평생의 건강을 뒤흔들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매일의 사소한 변화를 통해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켜낸 이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작은 실험을 해보십시오. 치킨 대신 찐 생선을 선택하고 소시지 대신 담백한 두부나 채소국을 드셔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저녁은 7시 이전에 가볍게 마치고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잠시 산책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더 편안히 잠들었는지, 속이 가벼운지, 머리가 맑은지 확인해 보시면 몸은 분명히 정직한 답을 줄 것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최고의 의사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혈압을 재고 식사를 기록하고 몸의 작은 변화를 살핀다면 병원에 달려가기 전에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 더 일찍 저녁을 먹고 술잔을 한두 잔 덜 기울이며 채소를 조금 더 곁들이는 그런 사소한 실천이 수십 년 후 여러분을 병상에서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이 작은 변화를 나누어 주십시오. 어쩌면 단 한 번의 권유와 단 한 끼의 선택이 그들의 삶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크고 무겁게 다가올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해도 충분하며 그 작은 한 걸음이 평생의 건강을 선물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가 내일을 바꾸고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지킬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작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변화가 우리 뇌와 심장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단순히 음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몸의 리듬에 맞추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매일 쌓이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며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더 길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꾸준히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